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기차는 일제강점기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를 만나볼 겁니다. 일본인이요? 독립운동가인데 일본인이라고요? 후세 다츠지는 일제강점기 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법정에 섰던 일본인 변호사예요. 우와,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만나보고 싶다. 역사여행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후세 다쓰지 변호사님. 조선의 아이들이로구나. 재판 보러 왔니? 재판이요? 여기서 재판이 열려요?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야. 너희들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소식 들었지? 네, 김마리아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읽었다고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어. 그중 구속된 학생들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야. 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고. 학생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재판까지 받아요. 독립선언문을 퍼뜨린 죄라는데 말도 안 되지. 죄가 있는 건 그들이 아닌 일본이야. 지금부터 조선 청년 독립단 11명의 재판을 시작하겠소. 당신들은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일본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일본 제국을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1000부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이제 당신들의 죄를 인정하는가? 이 학생들은 그저 조선에 대한 일본 식민 지배가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로 이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이를 탄압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짝짝짝짝짝. 아니 당신은 일본 사람인가 아니면 조선 사람인가? 아니 대체 왜 저들의 변호를 맡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구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행동 아닙니까? 법 앞에서는 단 한 명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휴정하겠어. 일본에서 독립선언을 했던 유학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1년형만 선고받았어요.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일본인이 한국 독립운동가를 도울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후세 다스지는 이 대학에 진학한 뒤 조선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조선인에게 가해지는 그 철저한 차별과 억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한동안 검사로 일하다가 40살이 되던 해에 변호사가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었네요?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당시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거짓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집에 막 불 지르고 막 우물에 독을 탔다 막 그런 소문이 막 돈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 사실 아니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나쁜 마음으로 낸 그 거짓 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의 일본인들은 또 그 말을 믿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인 6천여 명이 일본인들에 의해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당해요. 6천 명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후세 다스지는요,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 조선인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었고요. 일본군과 경찰이 이 학살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한국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일본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죠. 이 후세 다스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일본의 부당함을 폭로했고요.
일본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조선인들을 돕는 데 정말 앞장서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변호사님이 너무 걱정돼요. 일본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후세다스제, 당신은 대체 왜 조선인들 편에 서는 것인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오. 이것은 양심의 소리요. 나는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았을 뿐이요. 지독한 조선인들처럼 당신도 아주 지독하구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녕, 한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이 일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결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조선인들을 나는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요. 그들처럼 나 역시 죄가 없소. 진짜.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잠시 감옥에 다녀와야겠구나. 그것보다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야. 어떻게 약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선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면 약자들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약자들을 위해 죽기로 말이야.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 못 하신대요. 감옥에도 가셔야 하고요. 후세다스지는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요, 다른 약자들을 변호하다가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요, 조선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인 변호사님의 눈에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나 봐요. 그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 변호사로 다시 복귀해요. 그리고 다시 조선인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죠.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평생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셨어요.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독립에 이바지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죠. 변호사였고 게다가 일본인이었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편한 삶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택한 변호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자, 오늘도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호! 별이다!